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우입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좀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경우도 저도 처음입니다. 팀 안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사업하고 있고, 이름은 김병주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김세중 수석 다이아몬드님하고는 한때 잠깐 미팅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메이를 시작하셔서 쭉 진행해 오는 과정을 이제 옆에서 잠깐 뵈면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리더시다, 많이 닮아가고 싶은 리더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께 초청을 받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 스토리와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그리고 또 그 아메이라는 게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미쳐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시작할 당시에는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고 주말부로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말부로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말 부부가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잠깐씩 하게 됐습니다. 늘상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말 그대로 잠깐 멈춰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됐을 때 제 삶, 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소되거나 또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그리고 되게 막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이 하더라도 오래 하더라도 제 삶이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딜레마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쯤 아메이가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허튼 말이나 나쁜 이야기를 전달할 친구는 절대로 아닌 그 정도의 믿음은 충분한 친구가 저한테 아메를 전달하고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그 친구 이제가 되게 빠른 친구라서 저 같은 정도로는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가 빠르고 또 돈을 꽤나 잘 버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 볼 때하고 상태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약간 뭐라 그럽니까? 조금 객관적이고 약간 이제 조금 침착한 그런 타입인데 굉장히 많이 흥분해서 암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캐리어를 하나 끌고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9시쯤 왔습니다. 자꾸를 쫙 열면서 캐리어에 있는 자료를 꺼내 놓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다 복사물이었습니다. 뭘 저렇게 많이 복사를 해왔지 싶었는데 그걸 진짜 책상에서 한 50cm 이상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메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뭐 저도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상대는 되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저한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들렸는가 하면 막 처음부터 다짜고짜 아미 막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뭘 하자는 건지 뭐 팔자는 건지 같이 하자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처음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과정에서 불현듯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회사가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61년 됐으니까 충분히 입증된 거죠. 그죠? 그리고 58개 나라에 지금 기준으로 현지 법인이 들어있다는 그때 당시에는 58개 나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두 사실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뭔가 한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 굉장한 회사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이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메이 그렇게 오래되고 생필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고 뭐 이런 정보를 그때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되게 좀 귀찮고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성가시고 이런 상태에서 들었는데 그게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하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제 아내한테 전화를 곧잘 하는데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우가 와서 아내를 설명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일 같아. 나 이거 한번 알아볼 거야. 알아보고 괜찮은 일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뭘 알았어요, 아메이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메이를 안지 일주일 됐고, 일주일 만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고, 설명은 되게 못했었습니다. 자료만 잔뜩 보여주고, 흥분해 있었고, 그리고 저를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가 지금 기준으로 61년 됐고 58개 나라에 현지 법인이 들어가 있고 아메이를 가지고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제 아내한테 주말부로 있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꼴이었는가 하면 저는 제 삶이 나아지길 원했던 거죠. 제 삶이 뭔가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길 원했는데 그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백해졌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이란 걸 하는데 소득을 만드는 일이란 걸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일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태란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사실 약간 그런 거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큰 회사고 결과를 충분히 갖고 있고 아메이란 걸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결과를 가진 사람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무의기를 갖고 그게 도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란 걸 들으면서 회사가 크고 그 결과에 대한 게 이렇다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고 좋으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곧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의 출발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메란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저는 이제 그때 아메를 알아보기로 결정한 거죠. 한번 이해해보기로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 손에 이끌려서 오늘 같은 뭐 그때는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지 않았지만 세미나라든지 뭐 사업 설명이라든지 홈 미팅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다녔습니다. 한 3, 4주 다니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메이가 이해돼 가면 돼 갈수록 내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 전혀 아니라서 이건 괜찮은 일 같은데 나하고는 안 맞은 일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못할 이유가 자꾸 들춰졌습니다. 난 아는 사람 많지 않고 말을 잘 못하고 또 사교성도 없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런데 계속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사람들을 깊이 사겨. 나는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야. 이게 뭐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제가 할 만한 거리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메이를 이해했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어진 겁니다. 제 삶에서 지금 도구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는데 아메이란 도구를 가지고 부업으로 하면 되니까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투자해서 했을 때 제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이게 이렇게 했으면 생기거든요. 앞에 햇빛을 만난 것 같이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자마자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전에 희망을 봤을 때 바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할 이유를 막 댔는데 그 희망이란 걸 향해서 계속 그래도 꾸벅꾸벅 가고 모임에 나오고 책을 읽고 엄언을 듣고 하는 사이에 저는 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고 싶어지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투자하거나 점포를 차려야 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그냥 학습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꾸준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란 빛을 전달하고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사람들도 제가 전달할 경우에도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대감을 싹 생기지만 작은 일에 몇 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못할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을 지나면 해야 될 욕구가 커져서 이건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를 두 개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중자를 씁니다. 내한테 익숙해져 있는 일에는 굉장히 눈금이 큰 관용적인 자를 씁니다. 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뭐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계신 직장 생활로 기준을 잡았을 때 직장 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그죠? 50대, 60대 직장 생활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직장 생활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굉장히 한정적인 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관용적인 자를 갖다 댑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메란 새로운 도구가 왔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자를 갖다 댑니다. 이게 들어보고 알아보면 굉장히 다른 도구고 다른 기회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자를 갖다 대서 못할 이유, 안 될 이유,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 찾아내고 들춰냅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다 해서 실현시킬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아멘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은 아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아멘을 충분히 알아보니까 똑같은 자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했던 직장이나 자영업은 그 자를 냈을 때 제 삶에 대한 틀이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였죠. 근데 아메이란 건 꾸준히 축적하고 쌓아놓고 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만한 아주 특별한 도구가 되겠다는 자를 똑같이 갖다 댈 때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그냥 꾸준히 전달하는, 내가 학습하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는 뭐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중간에 제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거나 그런 지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늘상 잘 됐던 건 아닙니다. 늘상 잘 됐던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가 하면 아메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제 자존심을 걸어놨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자존심, 자존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별 다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존심을 너무 낮은 데 걸어놓으면 자존감이 낮은 거고 내 자존심을 높은 데 걸어놓으면 자존감이 높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메를 전달했을 때 똑같은 반응들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신뢰하고 서로 간에 신뢰감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엉뚱하게 난데없이 그 친구 의식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걸 갖고 고리를 딱 걸고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이걸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응에 제 자존심을 걸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메이는요, 어쩌면 제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오는다. 그것마저 못하게 됐을 때 삶이 어려워지고 비참해지고 하는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열심히 살 준비는 돼 있는데 도구가 없었는데 아메이란 걸 계속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추구하는 것, 자유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 자존을 걸어놓은 거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 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제 성공에다 자존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상하게 아메이만은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다이아몬드야.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난 다이아몬드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거기다가 내 자존감을 딱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거는 그냥 기분 나쁜 일인 거죠. 그건 제 자존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 자존심은 다이아몬드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꾸준히 해 나가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한테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제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사업 설명회 하러 간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제가 무역일을 할 때 그분이 제조업체를 했는데 제가 무역일을 하는 과정에 그분 제조업체의 물건들이 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수출하려고 카탈로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팜플렛을 만들고 뭐 어디 잡지에 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 비전을 본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아메이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딱 그러셨습니다. 제가 들고 간 잡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허접한 잡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메이가 있다는 건, 아메이 이야기가 있다는 건 그 잡지를 들춰보지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잡지였는데 그 잡지를 딱 내밀자마자 네 아메이 하나. 네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의 최단기 최연소 이사인데 아메이 2년 동안 하다 딱 그만두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정도의 충분한 비전을 이해하고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이 하시는 말 때문에 제가 휘청거리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모임이란 장소에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제가 모임에 갔었습니다. 모임에 가니까 평택에 있는 할머니가 플래티넘이 되셨는데 저는 그분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 확신이 있고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플래티넘이 됐고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기운이 금방 회복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참 지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한 달 이상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나름대로 가진 확신을 흔들 수 있었을까? 그분은 아멘을 뭘 할까? 그분의 아멘의 근거는 뭘까? 나중에 아니까요. 그 친구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아는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아멘을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멘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표현은 굉장히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제가 휘청거렸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잘 아는 꽤 똑똑하고 잘난 친구 한 명이 아멘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멘을 해서 안 했어, 중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도 다 실패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도 다이아몬드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휘청거린 저만 바본 거죠. 그때 실망감을 가졌던 저만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의 흔들거림 말고는 제가 아멘을 하는 과정에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면 할수록 이게 유일했습니다. 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이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어느 날 일의 지배 속에 빠져들어서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늙어버리고 그 일도 내한테서 뺏겨버리고 하는 그 이상한 악순환을 하는 사람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다음에는 내 걸 만드는 거였고 그걸 축축시키고 쌓아놓고 나면 결국은 아메이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질 유일한 도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나 사정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메를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제 아내가 부산에 있고 해서 주말부부였고 저는 이제 부산에 사업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9% 12% 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와서 막 사업을 전달하는데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에 세 사람한테 한 분은 이제 저희 집안 어른, 또 한 분은 고등학교 친한 친구, 한 명은 제 손아래 동서
이렇게 해서 3명한테 아주 매몰찬 거절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저는 막 약속을 해가지고 자료를 잔뜩 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주말을 끼워서 사람들한테 막 약속을 해서 전달하는 사이에 하루에 그 3명한테 되게 강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강한 거절 노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처갓집에서 잠을 잔 거죠.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 장모님 댁에다가 사람들을 불러갖고 막 설명을 하고 하는 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와서 저런 걸 한다고 막 동네 창피한 저런 일을 한다고 막 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 장모님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시니까 뭐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일단은 저는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옷을 얼른 입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 댁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 이거 내가 이기겠다. 나 어쩌면 다 하면 되겠다 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 집안은 저하고 굉장히 절친한 고등학교 동기, 제 손아래 동서, 어쩜 평생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저한테 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아메가 실망스럽거나 아메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를 전혀 모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보를 갖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그게 이미 기본적인 우위에 제가 탁 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어쩌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나처럼 소극적인 내향적인 사람이 아메이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태하지 않고 뭐 조금 뭐 기분의 상실감을 느끼지만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 손아래 동서가 이제 명절날 만나니까 어차피 그러더라. 그때는 막 피라밋이라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업 설명 한 2번 하고 데모도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뭐 일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피라밋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파운드 PT 정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인식이 너무 안 좋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아이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나처럼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그냥 꾸준히 해서 내가는 일이야. 사람들이 이걸 다 좋다고 여기면 내한테 기회조차도 안 오는 일이야 이게. 그냥 아미가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또 한 1년 후에 명절에 사파이어가 됐을 때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거 그래도 아무래도 어렵겠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애가. 네 같은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짐작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내 같은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일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 좀 됐을 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 존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결국 사람들 말에 안 흔들리고 내가 본 비전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내 떡을 키워가는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결국은 아메이 진짜 결과를 갖고 그 결과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빈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때부터 부산의 최고 하이핀이었습니다. 저희 팀 안에서요. 그게 좀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항상 스폰서들이 계시고 도와주는 리더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스폰서들이 서울에 다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사업을 전달받아서 부산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팀에서 부산에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12%부터 최고 하이핀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메를 알면 얼마나 알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긴 한데 쉽다 어렵다는 여기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메가 쉽느냐 어렵냐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쉽다거든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그냥 살아가지고 일이나 지금 사회 시스템에 제 삶이 지배당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아멘이 저한테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 쉽다 어렵다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이거 뭐 쉽다 어렵다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을 때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러면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1억을 준다. 이러면 이건 쉬운 일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10억을 준다. 이건 엄청나게 큰
쉬운 일이죠. 너무 쉬운 일이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 들 정도로 쉬운 일이에요. 결국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게 아메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자기 비전의 희망을 향해서 점점 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왠가 하면 그 뒤에 있는 비전인 거죠. 비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이건 아메이가 똑같은데 이 비전을 얼마나 내가 현실감 있게 계속 키워가고 이 비전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매일매일 같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쉽고 어렵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서울까지 걸어가면 이 비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출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 거리를 좁혀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전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으면 이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 제가 SP 됐을 때 누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메 본사 직원분이 물었습니다. SP 세미나인 거 했을 때 왜 아메를 하십니까?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일이 재밌어서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과정의 일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전을 향해서 각자 온라인 스폰서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시스템이란 건 사실 잘 되는 방법을 뭉쳐놓은 거거든요. 그 제안 따라서 꾸준히 가다 보면 이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자꾸 생깁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큰 비전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있는 대단한 리더가 아메를 가지고 연 100억, 200억을 벌어. 그건 사실 외향적인 비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은 내가 15% 돼서 아메를 가지고 한 7, 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18%가 돼서 한 100만 원, 150만 원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 18%가 됐더니만 퍼포먼스 플러스가 돼서 다음 달엔 한 300만 원 소득을 받을 것 같아. 이 선상 위에 내가 서 있고 그 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비전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비전입니다. 저는 저나 제 사업 파트너들이 그 선상에 있으면 이게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한테는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더 커져가고 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재밌고 신나는 일이 되고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한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12%였는데도 불구하고 팀 안에서 옹집력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커지는 않지만 아주 대단한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물론 저도 아주 나쁘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파트너들이에요. 팀을 강하게 스폰서를 훌륭하게 만드는 건 전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폰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즈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틀은 스폰서가 갖고 올 수는 있지만 그 시스템을 완성하고 문화적으로 팀 안에서 공유시켜가는 일들은 파트너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좋은 파트너들이 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도 좋은 걸 들고 와서 알려드리면 그 문화가 그대로 형성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 스폰서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제 12%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이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 서울, 부산을 오갈 이유도 크게 없었을 건데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다녔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서울, 부산을 가장 많이 올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도 왔다 갔다 했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선상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5%가 되니까 18%가 될 것 같고 이런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는 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더 비전 있게 느껴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서 팀마다 어느 곳에서나 사실은 내가 집중력을 조금만 가지면 빚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들어오자마자 생긴 일이 뭔가 하면 학생들을 학교에 안 불러 모으고 공부를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시간의 효율성을 더 잘 키워가고 거기 있는 소스로 자기 시간을 더 활용해서 결과를 더 잘 만들어 가는데 자발성이 없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뒤로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기 자발성만 확보한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자영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빚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될 때까지는 한숨에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사업적으로 이 빚을 딱 붙들고 결국은 아메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메이에서 시간을 얼마 보냈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만약에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 결핍을 인정하고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전력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먹고 한 100일 정도만 제대로 확 집중을 하면 단 스폰서의 제안대로 따라서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해서 한 100일 정도만 딱 집중하면 사실 에메랄드 틀이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한 3년 한간 할 일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비스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젠가 하면 가서 노받고 근데 또 돌아와서 또 에너지를 가서 또 하고 여기서 노받고 저기서 노받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부딪히고 할 때 사실 제일 잘 성장하거든요. 그런 3개월을 그런 100일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아들은 게 사업 설명을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내가 내 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해가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무위기를 할 때 제가 그랬던 제조업체 자재과장님이 아메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메 시작하지 않을 때.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아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 근데 못 알아듣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아메를 하는데 아메가 생필품으로 전 세계 제일 큰 회사래요. 그건 제가 뭐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은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게 뭐지? 이 정도였는데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해요. 내 한쪽 라인이 법조계 라인인데 사무장인 내 친구를 통해서 변호사가 회원이 되고 그 밑에 판사가 회원이 되고 이래서 막 커져간다. 이걸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암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미국 잡지를 들고 와서 펄슨을 샤프라고 막 보여줘요. 그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내한테. 근데 그 사이에요. 제 친구가 딱 나타난 겁니다. 밤중에 한 9시에 캐리어를 끌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아메 이러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홀릭돼 있어요. 홀릭돼 있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가 61년째고 지금 기준으로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고 이게 제기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걔가 아메이 비즈의 자기 인생의 비전을 본 사람으로 제가 보였던 겁니다. 제 눈에. 걔가 아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옆집에 불구경하는 그 이야기를 내한테 전달해주는 스토리가 아니고 지는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모임에 갔던 거죠. 미팅을 갔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왔던 그 자재과장이라는 사람도 저하고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역일을 할 때 이제 물건을 수출할 때 선적 기회를 맞추기 위해서 자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미팅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사무실을 불러갖고 그 제조업체의 자재를 다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제가 받고 설명을 듣고 요 모델은 얼마 만에 선적할 수 있다 이런 걸 파악하느라고 저한테도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건 제 귓등으로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딱 100일. 여러분이 열정을 품지 않으면요. 상대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열정을 품고 여러분 스폰서가 제안하는 대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100일만 집중하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3사람 이상이 찾아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럼 계속 기대되는 아메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메이가 조금씩 쌓아져서 이제 에메랄드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수속 다이아몬드도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메를 가지고 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일상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꼬마였던 애가 아메 여행도 다니고 아메 문화 속에 컸죠, 그죠? 그래서 그놈이 와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술을 얼마나 마시든지 전화하면 계속 술집에 있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서울로 학교를 간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깜짝 놀란 게 오늘 4시에 전화하니까 술집이었는데 8시에 전화하니까 술집이더라고요. 10시에 전화해도 술집에 있어요. 술을 얼마나 퍼마시는지 저기 뭐가 될라고 저라노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그러더니만 한 몇 개월 하더니만 이제 1학기 마치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갔다 오더라고요. 왜 해병대를 하필 가냐 이랬더니만 뭐라 말하는데 결론은 정신 차리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복학해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계속 아메이 문화 속에서 제가 쟤한테 자꾸 들려줬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게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 다른 사람이 일하느라고 네 삶의 시간을 다 썼으니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그 해 이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냐 물으니까 꽤 들더라고요. 그 아빠가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아빠가 안 보내줘도 난 자신 있어 이러더라고요. 좀 늦게 돼도 돌아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지는 제가 보내주면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한국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사업을 할 것 같아요. IT 쪽에. 그런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메를 참 잘했다. 해놓길 참 잘했다. 제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준비보다 부모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안 보내줬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재능 있는 아이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요소가 저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하길 잘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화면에 보이신 분들이 진짜 젊고 이쁘고 아주 굉장히 주도적이시고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 너무 많으십니다. 근데 그걸 아메를 갖고 실현하시려고 하면 집중하셔서 한 5년 동안 완전 집중하셔서 아메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만족스러워집니다. 알랭도 보통이라고 그 천재빌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책 보면 막 짜증납니다. 진짜 너무 천재 같아서.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버터에 빵을 발라서 아이들한테 주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는 게 우리 삶에서 기적이란 걸 우리는 잊고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란 거죠. 언젠가는 그런 시간을 못 누릴 겁니다. 그 일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놓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안 놓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돌려받은 게 그 일상의 즐거움. 이번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고 저한테 이제 스스로 선물을 한 겁니다. 9일 동안 제가 지지난주 한 9일 동안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갈 데도 없고 그죠? 코로나 시절에 갔는데 첫 2박 3일 동안은 저희 팀의 다이아몬드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한테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저한테 평생 동지죠.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죠. 저는 아메를 통해서 그 평생의 지기를 얻었습니다. 항상 서로 따뜻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앞날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처음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같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가고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한 3박 4일 같이 보냈습니다. 오름도 올라가고 아주 여유로운 가을을 즐기고 느꼈습니다. 오전에는 오름을 올라가고 오후에는 바닷가 카페에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듣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어느 날 가을을 한번 온전히 느껴볼 거야. 단풍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단풍이 절정일 때는 사실 하루 정도밖에 안 돼요. 빨개가지고 사람들 얼굴이 그 햇빛에 들어오는 그 빛 속에 있으면 사람들 얼굴이 다 빨갛게 물들 정도로 그 화려한 단풍의 물결은 사실 하루도 안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평생 동안 그 아름다고 황홀한 빛을 제대로 느끼는 날이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벚꽃이 어느 날 활짝 피있고 빗물에 다 져 있죠. 그죠? 그 벚꽃이 활짝 피고 필 때 하루를 저는 투자해서 그 나무 안에서 벚꽃을 한번 볼 거야. 단풍이 불같이 타오를 때 그 단풍 속에서 하루를 보낼 거야.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는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실현한 거죠. 그리고 뒤에 3일은 이제 제 아이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제 아들을 오라 그랬고 제 딸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9일을 제가 쓴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저는 그럼 아메하는 일상은 어떠느냐? 아메하는 일상도 저한테는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일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돌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메를 가지고 어쩌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 안에서 보둥보둥거리면서 살아야 될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이 도구를 가지고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치를 챈 거죠. 이걸 계속하면 다른 사람 5년 만에 되면 나는 10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 10년이 만에 되면 나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이건 아니 어쩌면 이것만이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늘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메를 가지고 제 삶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들이나 또 아메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크게 하이핀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메를 가지고 우리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려고 아메하는 목적이 제일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핀이 파운드스 에메랄드면 됩니다. 사실은. 조정이 가능한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조정하며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팀에 다이아몬드가 몇 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에너지나 힘을 다 써서 제 팀에 10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목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10조의 다이아몬드가 지속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형성하는 다이아몬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를 통해서 나오는 10조의 다이아몬드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10조의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진짜 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제가 아메를 통해서 어느 날 은퇴하더라도 은퇴를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좋은 상태의 네트워크를 갖고 싶습니다.
그 아메를 가지고요. 여기 계신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모르시죠, 그죠? 이 피부에 윤이 나고 지금 오역이 가득 찬 눈빛을 가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생존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젊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확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IT 쪽의 자영업을 런칭을 할 건데 그게 짐작을 해봐도 얼마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어쩌면 일 속에서 아무것도 치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안타깝게도 듭니다. 근데 아메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시스템을 쫓아서 사실은요 5년 정도의 자기 자유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걸 꼭 실현해 나가면서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60 때 제가 이제 기념 잡지를 받았습니다. 그 잡지 이제 그 책자죠. 전 세계 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였는데 그걸 넘기다가 우연히 더블 다이아몬드에 93세 되신 분이 자기 나이를 밝혀놨더라고요. 나이를 밝혀놓진 않는데 일본인인데 할아버지죠. 자기는 93세고 내 아내는 나는 92세고 내 아내는 83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책자에 앨범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92세에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쩌면 더블 다이아몬드를 수십 년 전에 성취한 더블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근데 그 더블 다이아몬드를 누리면서 사시는 거죠, 그죠? 아마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 스폰서하고 정말 밀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한 9일 동안 제주도 가서 제 아내하고 오름을 몇 개 올라다니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름이란 게 제주도가 한라산에 이렇게 평평하게 뻗었는데 중간중간에 솟은 화산들이거든요. 거의 화산들인데 가면 이제 조그만 분화구들이 있고 산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다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라산 쪽으로 올라갈 때는 단풍이 너무 멋졌습니다. 별것 아닌데 항상 거기 있는 건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걸 느끼는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주도에서 해병대에 근무해서 면회를 굉장히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제가 느끼는 풍요로움이 달라진 겁니다. 그건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에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팀들한테 그렇게 뭐 제가 여행 가면 막 사진을 보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장의 사진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한테는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일이 아름다운 걸 보고 감탄하고 새로운 걸 보고 느끼고 감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감탄하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다. 빨리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감탄을 많이 느끼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파트너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삶인데 내가 원하는 삶들을 아메를 통해서 만들고 일궈내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예. 그리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김세중 수석 다이아몬드 같은 너무 좋은 스폰서를 하고 빚을 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팀에서 성장해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날 수 있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